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19만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왔고요. 또 연준도 베이지북을 통해서 경제가 몇 개월간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는 발언을 내놓아서 시장의 경계감을 다시금 불어일으켰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9월 수준인 3.3%까지 내려갔고요. 또 달러 인덱스 역시도 고공행진을 멈추고 101선까지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와 환율만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게 될 열쇠일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그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양 마스터입니다. 네, 이제 한국 금통위도 진행됐고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도 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활동을 좀 펼쳐야지 수익성이 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제 방송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의 맹점을 짚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시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도 함께 시장 성공 시나리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시청자분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입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블러드 총재가 2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과 최고 금리는 5.25에서 5.50%가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숨고르는 모습입니다. 5일은 미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위축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라가르드 총재가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으며 기존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시장과 관련한 이슈와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그 전에 내용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르게 준비를 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서울경제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좀 딥한 얘기를 좀 많이 꺼냈었어요, 사실. 네. 근데 제가 방송 모니터링을 봤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하지만 근데 이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좀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노란톡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질문도 주시곤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잠시만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1번은 이제 지금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BOJ가 아, 제일 이슈예요. 네. 네,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세계에서는 이게 정말 이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군요. 네, 금융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새 여러분들이 지금 외신을 좀 보시면 BOJ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일본 중앙은행이죠. 이게 FM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일본에. 근데 BOJ가 정책 방어를 했다, 뭐 이제 통화 정책을 유지했다. 근데 이게 왜 이슈지? 네,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화면을 좀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네, 지금 옆에 있는 화면을. 지금 이게 YCC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일드 커브드 컨트롤이라는 정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일본은 양적 완화의 나라잖아요. 네. 돈을 풀어주는 국가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정책을 거의 이제 6년 이상 이끌고 7년이죠. 6, 7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계속 풀었어요. 돈을 계속 풀었는데 이번에 이걸 풀 수가 있대요. 네, 양적 완화를 끝낼 수도 있다. 근데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긴축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일본은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본은. 그러면은 그 통화 정책에 돈을 푸는 어떤 수단 자체가 지금 보시는 YCC라는 어떤 밴드 설정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게 0.25%죠. 0.25%. 지금 화면 보시면 0.25%로 설정되어 있는 걸 0.5%까지 풀었어요. 네. 자, 이 풀었다는 의미가 딱 내포가 되자마자 이제 달러는 추락을 하고 더 추가 하락을 줘버리고 엔화는 막 상승으로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엔화가. 네. 이제 시장 심리가 막 이제 기대치에 오른 거예요. 이거 뭐지? 일본 친구들이 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긴축의 단계로 넘어가나? 네. 근데 이 푸는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딱 풀어버리잖아요. 일본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자, 쉽게 더 설명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미국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는 상황인데 달러 찍어내고 어느 정도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하는 행동이 딱 뭐였어요? 테이퍼링을 얘기를 하죠. 채권 매입 축소를. 채권 매입 축소. 채권 매입 축소를 딱 진행하자마자 달러가 어떻게 돼요? 팍 상승으로 올라가요. 왜냐? 들 찍어내니까. 달러 발행량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가 펼쳐지죠.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테이퍼링은 달러에 대한 강세다. 자, 근데 YCC를 푼다는 의미 자체는 없앤다는 의미는 미국의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의미랑 똑같은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거 딱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화 초강세로 가는 거예요. 초강세로. 근데 회장님 왜 일본은 이제 와서 이렇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본이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디플레이션 국가라고 제가 좀 설명을 했죠. 디플레이션 국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제 물가 하락치 자체를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화폐 가치가 오히려 더 반대로 엔화에 대한 가치가 강세인 점을 좀 염두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냐면은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제 외인에 대한 방어보다는 일본 특성 자체가 굉장히 다른 나라랑 달라요. 일본 자국민이 이제 연기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연기금은 이제 일본의 국채를 사요. 국채를. 그러니까 사실상 자국민들이 국채를 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는 좀 이제 상단으로 좀 유지되고 안전자산이라는 칭호가 붙는 거죠. 일본 엔화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 자체를 계속 일본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YCC를 한번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0.25에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 0.25였다가 0.5까지 수직 상승했죠. 0.5까지 밴드 자체를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심리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일본 이제 금리 인상하나? 일본 이제 금리 인상하겠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일본 금리 인상하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일본의 대차 대조표도 미국의 대차 대조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산이 많이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긴축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사가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앞으로 통화 관련해 갖고 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엔화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국면으로.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달러가 뭐 움직이게 된다면은 안정적으로 또 다시 더 추가 하락이 들어가게 된다면 원달러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간접 영향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원달러도. 자,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달러 차트죠. 달러 차트예요. 자, 21년도 차트랑 지금 22년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평가를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20년도 차트 때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죠. 달러가. 하락으로 들어가죠. 자, 이게 뭐예요? 돈 풀 때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FMC가 채권을 매입한다. 그 달러를 찍어낸다. 그러면은 달러 공급량이 시장이 풀리는 거죠. 달러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떨어지죠. 자, 이때 떨어지는 거예요. 20년도에. 양쪽 완화 기간에. 자, 근데 21년도 6월 드니까 그때부터 상승기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 여기 신세계에 있으면서 딱 얘기한 게 21년도 6월부터 테이퍼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시작 날짜는 11월에 시작을 했지만은 21년도 11월에 시작했지만 21년도 6월부터 언급을 시작하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페드 의원들이. 파월이.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채권 매입을 축소 계획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달러를 이제 덜 찍어내는 상황을 연출하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회장님 22년도 올라갔는데 달러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 원래는 이제 22년도까지만 올라가야 정상적인데 추가적인 긴축 스탠스가 금리 인상 스탠스가 덧붙여지면서 달러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돼요. 21년도 6월을 기억하세요. 21년도 6월을 왜 이때인지는 엔화 보면 알아요. 이제 자, 이제 엔화입니다, 여러분들. 달러가 22년도에 계속적으로 올라다 보니까 엔화는 반대 통화죠, 여러분들. 반대 통화다 보니까 가치가 계속 하락합니다. 자, 근데 지금 YCC를 한번 허용 밴드를 딱 하자마자 엔화가 치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21년도 6월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차트가. 자, 지금 달러 차트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달러 차트죠. 21년도 6월 보세요. 가운데. 예. 지금 딱 일본이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뭘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날까요? 라고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은 제가 이제 또 추가적인 시황을 얘기를 할 텐데 YCC 풀면입니다. 기준점이. 그럼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YCC 딱 허용을 풀어버린다. 우리 YCC를 이제 폐지합니다. 딱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가능성을 시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엔화가 막 치고 올라갈 거예요. 왜냐? 이거 다음은 어차피 금리 인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음 금리 인상이니까. 네. 지금 이제 엔화를 바라보는, 일본을 바라보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너네는 못 버텨 이거예요. 결국은 너네는 어쨌든 이 물가를 못 버틸 거야. 어쨌든 너네 이거 안 풀면은 진짜 이거 물가 수직 상승해. 못 빼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제 3월에 이제 차기 총재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중앙은행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굉장히 가미가 돼 있어요. 왜냐면 차기 총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파적으로 바뀔지 비둘기적으로 바뀔지 이게 논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만 고려해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수의 의견 자체는 어쨌든 시간상 문제다. 이거는 시기상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지금 눌리지 않는 분위기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BOJ 통화 정책이 변화가 없었잖아요. 통화 정책상. 예. 잠시 조정에 대한 구간을 가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회가 올 거예요. 이제 매수 구간이. 예. 매수 구간이 한 번 올 겁니다. 그러면 매수에 대한 진폭을 보고 YCC 딱 밴드 풀어버리면은 그때 이제 ETF라든가 엔화에 대한 매수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슈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엔화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미국 달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이 엔화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죠. 근데 지금은 일본 엔화가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왜냐면 너무 급변하니까 상황이. 오늘 시작할 때 앵커님께서 뭐 이제 최종금리에 대해서도 뭐 FMC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제 한 5.25에서 5.5% 우리가 이제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릴 때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폭을 올려야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단을 허용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축소돼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가두리가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시장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는. 너무 많이 급변했잖아요, 미국 상황은. 그렇죠. 만약 지금 제로금리인데 우리 앞으로 5% 볼 거야. 이러면은 와 미쳤다. 장난 아니다 이러겠죠. 근데 지금 뭐 4.5%인데 거의 다 왔는데 거기까지 할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5.2에서 5.5 볼 거야. 시장 변화 없어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일본은 다르다 이거지. 뭐야 얘네. 나 무서워. 얘네 왜 이래 갑자기. 8년 동안 가만히 있다 왜 갑자기 꿈틀대. 근데 이게 어쨌든 돈이 되는 기회인 거거든요. 사실.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요새 투자 수단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예치나 예적금이나 이런 거 이제 상황으로 엿보고 오히려 채권 투자에 좀 더 집중하는 상황이 보이는데 지금 이런 정책만 조금 이해하고 본다면은 엔화 ETF가 나쁘지 않겠네. 이번 1분기는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설정이 되겠구나 라고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차트에 대한 앞으로 상황이 우상향 모멘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확실한 걸 원해 라고 했을 때는 3월에 YCC 밴드 딱 풀어버리면은 그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 하는 게. 지금은 조정이 한번 눌릴 거예요. 예. 조정이 한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매수폭을 바라봅시다. 이건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1분기에 한번 기회가 온다. 이 차트는. 여러분 큰 거 한번 옵니다. 큰 거 한번. 아시겠죠? 큰 거 한번 와요. 이거는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이거 자료 관련해 갖고는 제가 노란톡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이 차트를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국이 테이퍼링 했던 과정이랑 똑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 올라가기 직전 있죠? 예. 이거랑 지금 이제 엔화가 올라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금통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긴가민가해요. 사실 이제 비둘기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 이제 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낼까라는 의문점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좀 평가를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 대한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따라하는 방향으로 코스피가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아직까지는 디커플링 구조 자체는 안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한은에서 보고 있는 게 3.75%인데 뭐 시장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 위축이 좀 더 커지겠죠. 예.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도 밴드 자체가 3.5에서 3.75%로 설정돼 있다. 예, 거의 다 올렸다. 거의 최종금리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일 고민인 건 한은에서 3.5%냐 3.75%냐 이거를 결정하고 있는 구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시장 이야기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3.5% 하냐 3.75%로 하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코스피의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좀 오늘 지금 화면 자체를 좀 그리면서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말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문맥상 이해를 하신다면은 통화에 대해서 ETF 트레이딩이라든가 선물 트레이딩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예, 자, 엔화 집중하라고 얘기 드렸는데 나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으로. 이 부분만 올해 1분기만 좀 집중하면은 정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한국은행과 BOJ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장기 금리가 일정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일본에서는 이 YCC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영 마스터님이 또 이 엔화에 대해서 이 추이를 지켜보면 좋다라고 주다칩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챙겨보시다가 지금 YCC가 폐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엔화 상승 흐름 함께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주요 상품과 지수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아시아 시장 그리고 또 유럽 증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을지 먼저 나스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전거래일에는 1%대 하락 마감을 했던데 오늘은 좀 어떤 움직임이었을까요? 오늘 뭐 사실 오늘 매도세로 집중이 되는데 좀 차트가 사실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저는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좀 올랐으면 좋겠죠. 네, 시청자분들. 그렇죠. 이제 지쳤다 이놈들아. 좀 이제는 그만하자. 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죠.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한테. 그럼 언제 투자하면 좀 좋을까요?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진입 시점. 진입 시점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에 앞서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진짜 이거를 경험을 좀 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지난 우리가 20년도 이후에 유동성장 그리고 하락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우리가 제일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저는 2020년도 3월이었어요. 그때 이 차트 보시면은 20년도 3월이죠. 20년도 3월 이때 상승이 시작할 때 이때 여기 방송에 딱 이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FMC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채권 매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채권 매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는 시장이 상승기로 그냥 들어가겠다. 돈이 풀리는 시기가 오겠구나. 그리고 이때 실적이건 의미 없다.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 달러 찍어내면 열로 돈 들어가요. 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 말 기준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종료가 급발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금리 인상을 3월에 당기는 걸 확인한 뒤에 이제 시장이 하락할 겁니다라고 견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건 뭐냐면 20년도에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수익을 못 낸 사람들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 보면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여기 있는 사람 보면 수익을 잘 내고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죠, 사실. 지금 지나고 보면은. 왜냐면은 20년도 3, 4월에 이거를 채권 매입을 하는 과정을 알았다면 이제는 시장이 수급이 올라갈 거야. 양쪽 완화를 할 거야. 이걸 이해한 사람이라면 선발적으로 선진입을 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트레이딩을. 그리고 수익에 대한 과정 자체를 딱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활동을 했겠죠. 근데 대부분의 어떻게 반 이상의 사람들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장이 너무 오르니까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만 좀 있어요. 뭐 코스피는 더 빨랐죠, 하락 시기가. 네, 하락 시기가. 자, 그리고 긴축을 했는데 긴축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스탠스 자체를 너무 급발진을 또 밟으면서 악셀이 이렇게 계속 밟다가 100km 정도에 멈춘 줄 알았는데 한 120km를 또 올린 거야. 또 130km 올린 거야. 또 150km 올린 거예요. 안 멈추는 거야. 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하면 상승할까? 우리는 언제 투자를 재진입하면 굉장히 나쁘지 않게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이 구간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확률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 투자의 활동을 펼쳐야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활성화돼야지 그때 투입을 하는 거지, 자금을.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예측을 하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승기에 들어가야지 투자 활동 자체가 원활하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자,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패드에 대한 피봇 형태를 밟아야겠죠. 피봇. 피봇이 뭐예요? 금리를 되돌리다, 여러분들. 자, 근데 금리를 되돌리는 게 실제 금리를 되돌릴 때 시장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준은 24년부터 하락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발언만 꺼내면 돼요. 그게 피봇이에요. 시장은 선반영이 들어가니까. 먼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사고 싶다. 나는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뭐 해외 선물을 확실하게 매수만 앞으로 바라보고 싶다. 패드 피봇이에요. 피봇. 우리 24년도부터 내리겠습니다. 이 한마디 발언만 하면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떤 발언이 있었죠? 파월이 이런 얘기를 많이 꺼냈죠. 네. 아직 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올라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네. 불안정적인 리스크랑 오늘 연준 베이지북 발표도 있었는데 이번 한 주에 뭐 좋지 않게 나왔죠.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깊다, 뭐가 있다 하면서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안 좋습니다. 네, 좋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시장이 여러분들 이제 상승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라는 확신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꺼내야 될까요? 피봇 오면 사세요. 좀 올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안정적이에요. 그게 안정적. 뭐 한다고 급하게 밟아, 지금. 네? 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요새 왜 이렇게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채권 직접 투자가 이제 회사채 기준으로 좀 높은 등급에 있는 게 10에서 11% 하거든요. 10에서 11%. 굉장히 좋거든요. 금리가 높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상품 자체가 또 출현을 하는 거죠. 네. 다양하게 포트를 질 줄 알아야 돼요. 다양하게 포트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만 가지고 논했을 때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앞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까? 하락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은 방향성이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걸 기다리면서 의아함을 좀 뿜어내는 장이니까. 네. 불안정적인 리스크는 있는데 앞으로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이걸 논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절대 이 자리는. 제가 지난주 무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왜냐면 제가 20년도부터 여기 다시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20년도부터 올라간다, 이제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20년도부터 웬만한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하락 시즌에 대한 돌입, 추가 돌입 이런 부분을 다 맞췄는데 작년 11월부터 제가 이게 안 돼요. 확실히. 이때부터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모르겠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가. 뭐가 나와도 돌출될 수도 있고 지금 피봇 발언이 갑자기 나와도 이상한 발언이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해서 뭐가 터져도 뭐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12월부터 1월 이 구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 시장이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이거를 농구할 수 없는 구간이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는. 자, 그러면은 단순히 차트 가지고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만 하겠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은 해왕님, 지금 다음 주 설 연휴 지나서 구정 때는 이제 미장 열리니까 구정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평가를 했을 때 내려갈 거예요. 차트만 보고 본다면 내려가네요. 예. 다시 매도 시즌으로 들어가겠죠. 예. 시황이 없고 어떤 방향성이 없으니까 유동성도 굉장히 수축돼 있는 구간이고 예.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자, 지금 차트만 보도록 할게요. 예, 매도예요. 여러분들 매도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논할 수가 없네요. 네, 논할 수가. 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연준이 피봇 발언을 꺼낸다면 그때부터 주식 매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하지 말고.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네, 봄 안에. 네.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5월쯤에 이제 피봇 발언이 한 번쯤은 있겠다 이 생각은 해요, 저는. 그럼 그때 이제 시장의 상승기로 좀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지금은 그 발언이 나오지도 않고 최근 이제 파월 발언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금리 인하를 논할 때는 아니야 라고 계속 꺼내는데 지금 뭐 한다고 사요? 급할 거 없잖아. 네. 여러분들. 자, 시장을 바라보면서 수익을 쫓아야 돼요. 너무 이제 급하게 급발진적으로 다가서봤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아까 엔화도 설명드린 거는 통화 자체는 어떤 통화 정책으로 이어진 거니까 수익성 큰 상품을 연결될 가능성이 엔화에 꽂혀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채권 투자도 요새는 10%에서 15% 레인지 구간이 높은 이제 신용 등급을 가진 회사채 자체 굉장히 많이 내포가 돼 있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예. 돈의 회전이 안 이루어지니까 회사채에 대한 어떤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자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예. 얼마나 많은 투자처들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예. 너무 이 주식만 바라보면은 의미가 사실 크게 어떤 부분으로 잘 연결되진 않아요. 다양한 포트 자체를 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진입 시점은 연준 피봇에 대한 명확한 발언이 나올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요. 이 연준 피봇에 대한 명확한 발언,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올해 안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나오죠. 올해 안에 나온다고 네, 보시는군요. 빨리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군요. 한 1분기 거의 끝날고 이제 좀 날씨 이제 뜨뜻할 때쯤에 이제 갑자기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 기조를 보면 올해 안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내뱉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걸로 전망하시죠. 원래는 이제 최종 금리 형태 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파월은 좀 섣부른 발언을 하기 굉장히 힘든 게 아직 그렇죠.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힌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내려가고 있긴 한데. 조금 둔화 신호는 네. 볼 수 있지만.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CPI가 이제 시장 영향이 없었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그렇죠.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시장 나스닥에 영향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네. 발표에. 예전 같았으면 물가 내려가면 시장 상승하고 올라가면 그때는 크게 이제 출렁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추가 스텝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근데 예. 지금은 이제 아까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다시피 네. 5.25에서 5.5% 설정이 이 정도가 나와버리면은 네. 이 CPI에 대한 부분이 금리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예. 밴드를. 네. 여기서 만약에 CPI 조금 0.1% 올랐다고 해갖고 연준이 갑자기 무슨 5.75% 하겠어요? 뭐 6%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미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우리가 네. CPI 보는 이유였고. 예, 그럼 이제 경제 지표보다는 이 연준의 발언 하나하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때인가요? 이제 발언보다는 이제 피봇 형태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피봇 발언을 한 번만 딱 꺼낸다. 예. 야 됐다. 이제 할 때다. 이제는 매수에 나서도 되겠다. 대공황 오기 전에 한번 하자. 대공황 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단 뭐 오게 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는 한번 해야겠지만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해야죠. 그때 가서.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때는 올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기는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피봇 형태는 한 번 드러나야지 그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네, 네. 무난하게 부채 한도 협상도 넘겨야겠죠. 그렇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 크게 안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채 발행량이 없어지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어떻게 해야 올라갈까요? 예. 결국 지금은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팩트에 가깝거든요. 미국 국채 올라가면은 국채 금리 올라가면 예. 어떻게 돼요? 시장 하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 내려가면 시장 상승해요. 여러분들. 왜요? 다음 주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으로 가자고. 기본으로. 우리 항상. 예? 원론적인 접근으로 가자고요. 예.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시장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주식이 안 되는데 네, 잘 안 되는데 시장 안 좋은데 네, 이 안에서 고르고 있는 게 어려운 거야. 그죠? 네, 계속 손가락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여기서 뭘 골라도 확률이 낮는데 안 그래요? 네. 그럴 때는 개가 쉬는 게 좋은 거죠? 사실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저는.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저를 욕할 수는 있었거든요. 상황이. 작년 한 해 동안 뭐야 저 아는 척해. 네가 시장을 알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할 말이 없죠. 저도. 예. 실제로 이제 악플도 많이 달렸었고. 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 시나리오가 또 맞아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통화 정책에서 나오는 거고 예. 이제 계속 얘기를 꺼내는데 계속 어떤 내용인지 저는 받아들이니까 아직은 이네? 아직은 이네? 아직은 이네? 이제 조만간은 한번 오겠네. 이제는 조금 이제 밑바닥 닦을 때가 됐겠네. 라는 평가가 이제 피봇인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종목군을 살피는데 그때 이제 테마 어떤 섹터를 가져갈까 뭘 할까 네. 이걸 그때 논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시장 원리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수요가 그게 계속적으로 들어가야지 올라가는 거지. 수요보다 어떻게 보면 공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모든 시장에 대한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럼 투자에 대한 시기 자체는 그걸로 논해야 돼요. 그게 통화 정책인 거고. 지금 채권 시장이 왜 활성화됐어요? 채권 시장이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은 빠지면서도 여러분들 현금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곽광받고 있거든요. 네, 일단 미장 보고 나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9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요 상품 흐름을 살펴보면 상승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차근차근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힘이 빠지면서 프리마켓에서도 약세 흐름 이어졌는데요.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된 10시 30분 고용 호조로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연출됐지만 그 이후 낙폭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 개장 직후에는 장대 양봉 그려내면서 레벨을 높여가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0.46% 하락한 11,423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침체와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오일이 오늘 다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양상입니다. 다시 배럴당 80달러 선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현재 0.7% 상승한 배럴당 8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드 달러의 체력이 연일 떨어지면서 골드는 계속해서 매력도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65% 상승한 온스당 1919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어느덧 1920달러 선 목전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ECB 완화 정책 이어지는 가운데 이 달러 약세 또한 이어지면서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08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요 상품과 지수에 따른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준의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이 빅테크 기업의 해고에 대한 칼바람이 불면서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조금 고민하는가 싶었는데요. 오늘 매수를 그래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자, 어제 좀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왔죠. 네. 네, 여러분 일봉이요. 지금 보시는 게 일봉. 네. 이게 앞으로 내려갈 거긴 해요. 네, 그렇군요. 내려가는데 오늘 차트만 농구하고 본다면 네. 오늘 차트만 어제 너무 많이 눌렸어요. 전일. 1%대 정도 내렸나요? 전일 하락이 좀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조정이라는 게 그렇게 세게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흔들거든요. 여러분들. 흔들면서 일자평으로 가는 케이스랑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구간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네요. 차트가. 예. 오늘 조정폭인데 지금 여기 RSI 보이시죠? RSI. 요 상단 보조지표. 이게 50 중간가까지 오면 스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와버렸네. 예. 자, 지금 좀 다시 들게요. 예, 오늘 관망해야 돼, 관망. 매수해서 지금 관망으로 전략을 수정하셨습니다. 시기가 조금 안 좋아요, 시기가. 예. 지금 봤을 때 어디까지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요? 라고 평가를 했을 때 네. 이 상단 채널링까지 구조가 딱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단 자리가 여기로 설정이 돼 있어요. 네. 이 기준으로. 11,460포인트. 거의 다 왔거든요. 네, 다소 그리고 제한적이네요. 60분봉 보면은 RSI에 대한 지표가 50 중간가까지만 딱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러면은 상단 조정 자체보다는 그냥 옆으로 흔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네. 지금 MACD가 이거 올라오는 구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때 조정폭이 올라가는데 매수 상황에서 MACD가 양봉 나온다면은 큰 상승폭으로 들어가는데 매도 상황에서 MACD가 양봉 나오면은 어떻게 흐름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지부진하게 차트가 재미없어져요. 루즈해지죠. 예. 이때 단타 치다가 이제 괜히 엄한데 손절컷만 나가는 구간으로 포인트 잡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면 매도 시장으로 가는데 MACD가 수급이 양봉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조정을 주긴 하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폭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땐 차라리 내가 다시 한번 언제 매도를 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거 올라오고 다시 내려갈 때 있죠. 이때 매도 보세요. 매도. 그때가 오히려 더 편해요. 수익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시장 뭐예요? 재미없는 앞으로 장세가 이루어지는 건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과 상승에 대한 어떤 초점 자체가 이제 강하게 미는 시기는 앞으로는 아닐 거예요. 예, 뭐가 터져야지 문제가 야기가 발생하는데 굉장히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내에서 시장이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인데 그 구간 내에서 지금 MAC가 음봉 나와야 수익성이 단타로 끊어가기가 제일 좋은 활동이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마 구정 때, 우리 구정 때 좀 매도세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일 매수뷰로 보기에는 지금 11,460선이 제한적인 상승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일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오늘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요. 0.7%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80달러 선 위로 올라선 상황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도 중국 수요 개선에 힘입어서 올해 원유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수요에 대한 증가? 네. 수요에 좀 기준을 두시는군요. 수요가 수요에 대한 둔화 자체가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수요 둔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좀 발현이 되냐면은 좀 정정을 할게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부분을 좀 갈릴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부분. 지금 긴가민가하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공급량을 어떻게 앞으로 늘릴지 말지에 대해. 네. 왜냐하면 돌발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어떤 수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70 레벨링까지 좀 예측을 했어요. 90에서. 네. 근데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보다는 조정을 주고 좀 겪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85, 87까지는 상승 반등을 좀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그 부분에서. 이유는 러시아 이슈 때문이에요. 네, 러시아 이슈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 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 시간상 이 부분은 좀 해소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노란톡으로 이거를 유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면서 좀 어떤 상황인지 최근 원유 보고서 관련해서 내용도 나왔는데 네. 그것도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좀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끼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러시아 공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서 공급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터트리냐 안 터트리냐 네.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상한제 결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거 그렇죠. 관련해 갖고 근데 러시아가 무시했거든요. 러시아가 네. 무시하고 오히려 감산 이 부분을 좀 더 결정하는 부분을 예. 해갖고 그 부분이 진짜 제대로 진행된다면 시장이 어떤 이 랠리폭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좀 전환하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제한적일 거예요, 상승도. 왜냐면 이제 레인지 구간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죠. 앞으로 70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90 사이에 대한 밴드폭 유지. 올 한 해는 막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막 이 밴드폭 유지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강제가 크기 때문에 이 관점을 베이스로 깔고 어떤 시황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에 대해서는 이제 85달러 선 정도까지는 매수뷰로 봐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들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